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나와 있고, 제가 여기 왜 나왔냐, 여러분들께 또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경매 물건은 어떤 것이냐,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절대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매를 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권리 분석상 표면상으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값어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보는 물건이 딱 그런 물건에 해당됩니다. 자, 이 물건은 천호동에 있는 다솜마을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 8.5평입니다. 여기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준신축,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년에서 10년 정도 된 딱 그 정도 준신축 연도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사실 강동구 천호동 하면은 아시겠지만 천호역 일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재개발도 많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벽돌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집은 지금 굉장히 준신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우선 선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따 말씀드릴 부분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권리 분석 빨간 글씨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입찰 경쟁을 낮추는데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좋아 보이는 역세권이고 권리 분석 깨끗하고 이런 게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거는 10명, 20명 입찰하면 가격적으로는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경매는 가격적으로 싸게 받고 경쟁이 낮을 수 있어야 좋은 물건입니다. 바로 이 물건이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가가 2억 5,500에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400까지 유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4까지 23년도 11월에 유찰이 됐다가 권리관계가 바뀌면서 다시 이제 신권 가격 2억 5,500에 다시 신권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한번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리 분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항력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어떤 압류라든지 세금 체납 이런 게 있으면 입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압류, 당해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당을 세입자보다 먼저 받아가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총평하자면 이 가등기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면 입찰이 불가능한 물건입니다. 자, 그럼 왜 나왔냐? 당연히 저희가 입찰 가능하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 물건을 보고 입찰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분의 임차 보증금 2억 1천, 지금 시세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공시가격 126% 한 개 2억 1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2억 1천, 당연히 2억 1천 이상으로 입찰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당해세였죠. 근데 당해세는 소유권 이전이 한번 됐기 때문에 이 당해세는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예요.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소유권 집주인이 바뀌면은 그 바뀐 집주인에 대한 당해세는 먼저 들어와 있던 세입자보다 돈을 먼저 빼갈 수가 없습니다. 법정길이 빨라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대항력 있고 압류 걸려 있으면 그냥 스킵을 해버려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이에 소유권 이전이 한번 됐으면 그 당해세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건에 입찰하실 때 2억 1천만 원의 경매 실행 비용 약 500만 원 정도, 2억 1,500만 원 이상으로만 입찰을 하면 입찰 가능한 물건이 됩니다. 자, 그럼 2억 1,500만 원이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동네 제가 시세 조사를 했을 때 2억 5천 이하로는 투룸 매물 전혀 없고요. 이 정도 연식의 투룸 매물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2억 1천만 원 이 가격은 현재 전세 시세예요. 여기에 공시가격 126%,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공시가격 126% 룰도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 말은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40%가 되면 2억 5천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도 굉장히 낮은 공시가격의 126%가 2억 1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최저가도 2억 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2억 400을 쓰면 우리가 인수해야 될 인수 보증금이 생기기 때문에 2억 400만 원이 아니라 2억 1,500만 원으로 입찰하시면 여러분들 전세가로 사서 매매가 그 갭만큼 차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결로 해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줄여서 소유권 가등기는 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소유권을 뺏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낙찰자가. 근데 담보 가등기는 그거 자체가 소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전혀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 물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담보 가등기라고 명시를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소멸 기준이 담보 가등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한텐 소멸되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을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2억 1,500만 원 이상으로만 입찰하면 이 물건은 우리가 인수받는 권리나 금액이 전혀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입찰 못해요. 이거는 빨간 글씨들이 쫙 가 있거든요. 이런 빨간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식이 없다면 입찰을 못하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거를 저는 입찰을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입찰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입찰을 하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권리 분석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물건 임장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 분석을 마쳤고, 그 외에도 여기는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고, 위치상으로도 주변으로 이제 천호초등학교, 뭐 강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초등학교가 3군데씩 자리 잡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8호선 암사역, 그리고 우측으로는 5호선 구분다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8호선은 지금 암사역이 종점인데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요. 위쪽으로 이제 선사, 토평, 구리, 별내까지 연장이 될 계획입니다. 구리는 이제 중앙선과 이제 만나고요. 그리고 별내는 경춘선과 만나기 때문에 이 8호선이 한 번 더 좀 확장이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호재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주변은 아니지만 더 아래쪽으로 하면 이제 8호선 천호역이 있습니다. 천호역은 이제 8호선과 5호선의 이제 접점, 환승하는 선인데 더블역세권이죠. 이 주변으로 해서 천호 재정비 구역으로 많은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재개발 호재들이 있으면 내 주변 상권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세는 이 정도 평수, 이 정도 연식이면 2억 5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2억 5천도 어쩌면 이제 허위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화조사까지는 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평균 이 정도 연식으로 제가 이 1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2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룸에 2016년, 17년, 18년 이 정도 연식이면 2억 8천, 그러니까 3억이 좀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여기는 인천이나 경기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에요. 여기는 송파랑도 굉장히 가깝고요. 강남이랑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지가라는 것, 땅값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인천에서 봤던 이 정도면 뭐 1억 5천 이게 아닙니다. 여긴 서울이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2배가 좀 안 되는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2억 중반까지는 받지 않을까. 한 2억 6천, 2억 7천에 매도하면은 사실 그 매도 차익이 순수익으로 한 3, 4천 이상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층부터 한번 임장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임장하는 거는 첫 번째 우편함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물건 호실이 603호인데 지금 제가 가스밸브도 미리 봤는데 가스밸브도 지금 열려 있고 이 우편함에도 전혀 우편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유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3자 또는 이 본인이 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세대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총 16세대 그리고 3세대 해서 19세대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커요.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거의 2개의 빌라가 붙어 있는 것처럼 땅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좀 돌아서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19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차 공간은 넉넉 잡아서 한 10개도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협소함, 어쨌든 이게 강동이고 굉장히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차에 대한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런 앞에 있는 빨간 벽돌 집들은 아예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 이제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분리수거장인데 상태가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임장하면서 관리하는 세대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가스밸브 보시면 가스밸브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다 개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뭐 우편함이나 전기 계량기를 보는데 저는 가스밸브를 먼저 봅니다. 이사를 나가면 가스 직원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닫아놔요. 가스밸브를 이렇게 평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이사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303호는 이사를 나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 게 맨 끝에 있거든요. 맨 끝에가 603호인데 지금 개방이 돼 있죠. 이 건물은 지금 204호 그리고 303호는 공실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살짝 제가 이웃 주민이 나올 때 노려서 살짝 공용 부분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확인하고 내부로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주차 현황판도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 거고, 이런 것도 팁인데 사실 603호 지금 차량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차가 만약에 이 앞에 있다 하면은 차량 번호 운전석 앞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거 찍어놨다가 여러분들이 현장 와서 물어보셔도 되지만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 번호판 보고 연락을 드렸다, 양해를 최대한 구하고 뭐 건물에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시세조사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어떤 하자라든지 물이 새는 부분, 누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낙찰 받았는데 왔더니 누수가 난리가 나 있다면 수백만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3호 다음에는 603호 그리고 503호 이렇게 두 세대 아랫집 윗집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수가 있는지.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배우자분이시나요? 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 알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잡히신 게 있나 해서. 어떤 거요? 뭐 아무래도 소유자가 바뀌면 이제 뭐 이사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뭐 이사 계획이나 아니면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취하를 하겠다 뭐 이런 취하 계획은 없고 진행은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바뀌면 이제 아마 이사를 얘기를 할 텐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은 없으시고요. 이사를
가긴 갈 건데 네. 아직 구체적으로 당장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 미리 잡아놓은 게 혹시 있으시면 일단 미리는 없고. 그러면 혹시 집에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네. 하자 같은 건 없으시고 저기 한꺼번에 다 공사해가지고 누수가 있어서 공사를 한 건가요? 네. 어디서 천장에서? 벽. 외벽에서? 외벽 공사를 그 이후로는 괜찮았어요? 바쁘신데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혹시 받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해당 호실 그리고 아랫집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아랫집에는 누수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분, 와이프분을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만난 그 점유자 치고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 경매 넘어간 거 알고 있고 자기네들 이제 배당 다 받으면 이제 이사 나갈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뭐 배당기일 기점으로 해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점으로 이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 2달, 3달 정도 시간이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했고, 자, 명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정말 이제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만나보면 그 사람도 우리를 서로 무서워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중엔 컨설팅을 받아서 뭐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세입자도 있긴 한데 명도를 잘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서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명도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강제 집행을 내가 하고 뭐 이런 약간 무협지처럼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는 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도 들지만 금전적인 이제 돈도 많이 들게 돼요. 뭘 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고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서로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점에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쭉 마쳤고, 자, 향을 체크하는 방법, 우리가 경매로 보는 집이 지금 어느 향인가 체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면도가 필요하겠죠. 현관문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앞에 저쪽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이 이제 물건지 현관이 되겠고요. 현관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길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관 들어가서 여기에 방 하나, 저 끝에 방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이 이쪽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쪽이 그래도 좀 통행하는 쪽이니까. 근데 우리 집은 이쪽이고, 자, 근데 여기 한번 찍어주시면 이쪽이 지금 보시면 거실 쪽이에요. 작은 방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변을 보시면 지금 건물이 다 4층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603호기 때문에 전혀 이제 뷰라든지 이런 게 막힌 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가 나침반으로 확인해 보니까 동향이고, 저쪽 이제 큰 방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향입니다. 그래서 큰 방은 남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거실 작은 방은 이제 동향이니까 해가 좀 덜 들어오긴 하나 뷰가 막힌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고 건물이 높게 올라간다면 우리 6층까지 뷰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개발이 되면 향이 막힐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집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향이라든지 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평생 살 생각을 하고 매수하시기 때문에 뷰가 막혀 있다 하면은 그냥 집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세 조사를 뭐 뚫려 있는 것처럼 조사를 하면 그거 시세 조사 잘못한 거거든요. 시세 조사할 때 향이 뚫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임장을 마쳤고, 총평을 드리자면 이 물건은 굉장히 괜찮은 물건입니다. 일단 점유자도 제가 만났고,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직접 또 대면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본인들은 이사 나갈 계획이 아직은 없긴 하지만 이사 나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나가주면 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내재적인 의미는 나가긴 나갈 건데 그 날짜 조율을 좀 해보자 라는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아랫집은 누수 없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우리는 가격만 조사해서 우리 원하는 수익률로 입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뭐 시세 조사를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억 6천에 조사가 됐다면 뭐 2억 1,500에 입찰하면 되고, 2억 7천, 예를 들면 8천까지 조사가 됐다면 제 생각에는 한 2억 3천 정도 써도 됩니다, 이 물건은. 그래서 그 비율은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교육을 할 때 설명드리는 부분이라서 너무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익률이 한 40% 정도 따지기는 합니다. 투자금의 40%. 그래서 그런 계산법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스튜디오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임장을 마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몇 군데 가서 한번 가격 좀 여쭤보고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세는 공실 상태로 내놨을 때 2억 5천이면 거래가 될 것 같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조사한 거를 그대로 믿고 입찰하시기보단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부동산 또는 이 동네에 매물을 들고 계신 중개사님들께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이 정도 투룸 정도면 거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냐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뭐 2억 5천 정도니까 2억 2천이 넘게 입찰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들어가는 투자금이 2억이 넘어가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 2억 2천 초반을 넘겨서 받는 건 좀 무리이지 않나, 수익률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제 임장을 마치기로 하고, 저도 실제로 이 정도만 임장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했고 건물에 대한 하자 여부 파악을 했으나 전혀 문제되는 거 없고 향 막 뚫려 있고요. 그런 것들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물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